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꿈을 현실로 소환하여 돈으로 부활시키는 돈을 파는 상인, 돈파상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성장기라는 달콤한 신기루 속에서 눈을 멀게 만드는 화폐 환상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눈앞의 숫자가 커지는 착시에 속아 머리끝 꼭대기까지 빚을 내어 질주하는 인간들의 탐욕을 꼬집었죠. 자, 그 화려했던 불꽃의 잔치가 끝나고 나면 무엇이 찾아옵니까? 대립꽂히는 자산, 같이 얼어붙는 경제, 바로 잔인한 수축기의 겨울이 찾아옵니다. 이때 평범한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살아남기 위해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살기 위해 몸부림을 칠수록 오히려 지옥의 나락으로 더 빨리 굴러떨어지는 거대한 법칙이 존재합니다. 경제학에서는 이를 부채의 역설이라고 부릅니다. 개념은 어렴풋이 알아도 삶 속에서 이 메커니즘을 꿰뚫어 보지 못하면 당신 역시 위기가 왔을 때 전 재산을 날리고 피눈물을 흘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잔인하고도 서늘한 우주의 법칙을 여러분 앞에 완전히 해부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문을 열며 위기에 처한 인간의 본성을 꿰뚫어 본 위대한 인문학적 명언 하나를 여러분 영혼에 새겨드립니다. 눈먼 무리가 동시에 같은 방향으로 달릴 때 그 앞에는 언제나 절벽이 기다리고 있다. 귀스타브 르 봉 구스타비 러반. 돈의 세계도 똑같습니다. 남들과 똑같이 공포에 질려 달리면 그 끝은 파멸입니다. 지금부터 정신을 바짝 차리고 본질을 보십시오. 비밀의 문을 열겠습니다. 경기 수축기가 시작되면 온 미디어에서 난리가 납니다. 어느 회사가 부도가 났네, 누가 자살을 했네 공포가 세상을 지배합니다. 은행은 무섭게 대출을 회수하려 하고 금리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습니다. 이때 빚을 가득 지고 꼭대기까지 올라갔던 사람들은 극심한 공포에 휩싸입니다. 그리고 지극히 상식적인 결단을 내리죠. 더 망하기 전에 내가 가진 아파트나 주식을 던져서 일단 은행 빚부터 갚아야겠다. 참 논리적이고 올바른 생각 같죠? 하지만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이 생각을 대한민국 모든 사람, 모든 기업이 동시에 한다는 점입니다. 너도 나도 빚을 갚겠다고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고 주식을 시장에 집어던집니다. 사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팔려는 사람만 넘쳐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산 가치가 바닥을 뚫고 지하실까지 수직으로 대립꽂히기 시작합니다. 내가 은행 빚 5억 원을 갚으려고 10억짜리 아파트를 내놓았는데 모두가 던지는 바람에 아파트 값이 순식간에 4억 원으로 폭락해버립니다. 아파트를 팔아도 빚을 다 못 갚는 이른바 하우스푸어, 벼락거지가 양산되는 첫 번째 비극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부채의 역설은 가장 잔인한 본색을 드러냅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죠. 수축기에는 자산 가치는 내리꽂히고 반대로 현금의 가치는 머리 끝까지 치솟는다고 말입니다. 시중에 돈이 마르니까 현금의 몸값이 금값이 되는 시기입니다. 자, 눈을 크게 뜨고 계산해 보십시오. 내가 가진 부동산과 주식은 반토막, 토막이 났는데 내가 은행에 갚아야 할 빚 5억 원이라는 숫자는 단 1원도 줄어들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오히려 현금 가치가 폭등했기 때문에 내가 체감하고 실제로 감당해야 하는 빚의 실질적인 무게는 5억이 아니라 10억, 20억짜리 거대한 괴물이 되어 내 목을 조여옵니다.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사회 전체의 수많은 개인과 기업들이 살기 위해 피눈물을 흘리며 자산을 헐값에 팔아 빚을 열심히 갚았는데 그 행동 때문에 시장 전체가 폭락하고 돈 가치가 오르는 바람에 역설적이게도 사회 전체가 짊어진 진짜 부채의 부담은 이전보다 훨씬 더 무거워지는 파국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부채의 역설입니다. 공포에 질려 빚을 갚으려고 발버둥 칠수록 늪에 빠진 것처럼 더 깊은 파멸 속으로 가라앉는 이 잔인한 메커니즘을 평범한 대중들은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당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돈 부활 공작 속 가족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 잔인한 부채의 역설 앞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파멸하지 않고
남들보다 부자로 잘 살 수 있을까요? 정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돈파상의 성공 공식, 업계에서의 위대한 결단입니다. 화폐 환상과 탐욕에 눈이 먼 노예들은 성장기 꼭대기에서 빚을 풀러내어 축제를 즐깁니다. 그리고 수축기가 오면 이 부채의 역설에 갇혀 처참하게 짓밟힙니다. 반면 우주의 파동을 이해하는 진짜 인생의 주인들은 다릅니다. 화려한 성장기의 어깨쯤에서 욕심을 줄이고 자산을 정리해 빚을 모조리 청산하고 가장 깨끗한 현금의 상태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현금을 가장 안전한 은행에 넣어둔 채 부채의 역설이 세상을 피바다로 만들고 자산 가치가 대립꽂히는 그 공포의 시기를 고요하게 관망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남들이 살려달라고 비명을 지를 때 현금이라는 강력한 방패를 쥔 자는 전혀 위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의 수축기 동안 투자는 잊어버리고 자신의 본업으로 돌아가십시오. 내가 잘하는 것, 내가 이 세상을 조금 더 이롭게 할 수 있는 그 홍익인간의 일에 집중하며 봉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내 영혼의 에너지를 선하게 쓰고 있으면 인류는 살아남기 위해 다시 재정을 지출하고 몸부림을 칠 것이고 우주의 시계추는 서서히 다시 무릎을 지나 성장의 시기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쥐고 있던 현금으로 바닥을 다진 자산에 투자하는 것, 이것이 욕심 부리지 않고 실패 없이 부를 무한히 증식시키는 유일한 성공 공식입니다. 돈 부활 공작소 가족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손에 쥐어진 것은 무엇입니까? 팽창기의 탐욕에 취해 무리하게 끌어다 쓴 언젠가 수축기의 겨울이 오면 당신의 숨통을 조여올 잔인한 빚입니까? 아니면 폭풍 속에서도 당신의 삶을 단단하게 지켜줄 순수한 현금 방패입니까? 남들이 공포에 질려 절벽을 향해 달릴 때 같이 휩쓸려 갈 것인가? 아니면 우주의 호흡을 읽고 고요히 관망하며 다음 부활의 때를 기다릴 것인가? 선택은 오직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마치며 여러분의 영혼을 세차게 흔들 마지막 질문을 던집니다. 가슴 깊은 곳의 울림에 진지하게 답해 보십시오. 당신은 지금 탐욕의 꼭대기에서 빚을 내어 파멸의 늪으로 걸어 들어가는 공포의 노예입니까? 아니면 어깨에서 과감히 내려놓고 고요히 때를 기다릴 줄 아는 당신 인생의 진정한 주인입니까? 지금까지 돈 부활 공작소의 돈파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